안녕하세요. CBS 아침 뉴스 장규석 팀장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일반 접종이 시작되면 이런 고민들이 더욱 깊어질 텐데요. 더키 뉴스에서는 집단 면역을 빨리 형성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안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냐 이 문제를 오늘을 여는 키로 골라봤습니다. 먼저 김덕기 앵커와 함께 오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핵심만 꼭 짚었습니다. 자녀와도 함께 듣는 무공의 뉴스. 오늘을 여는 열쇠 더키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김덕기 아침 뉴스입니다. 안전성 논란이 일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유럽의약품청이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인데요. 이 같은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곧바로 접종을 재개했습니다. 첫 소식 장성주 기자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오늘 명백한 과학적 결론이 나왔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유발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MA는 영국과 유럽에서 백신을 접종한 2천만 명 가운데 혈전이 혈관을 막는 색전증 발생 사례 469건을 분석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색전증 위험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매우 드물지만 백신이 혈소판 감소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중혈관 혈전증과 뇌정맥 혈전증으로 숨진 사례가 모두 9건이었는데 특히 대부분이 55세 이하의 여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예방적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중단한 최소 13개의 유럽 국가 가운데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는 EMA의 권고에 따라 백신 접종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영국 보건당국도 오늘 성명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맞아도 된다는 유럽의약품청의 결과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백신 접종 계획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인데요. 그렇지만 어제도 기저질환이 없는 20대에게서 혈전 생성 신고가 보고됐고 또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이 본격화한다면 사망 신고는 더 늘 것으로 예상돼 백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태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혈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접종자는 코로나19 대응 요원인 20대 남성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심한 두통과 오한, 구토까지 이어지자 MRI 검사를 진행했는데 혈전이 발견된 겁니다. 앞서 사망한 사람에게서도 혈전증이 확인됐는데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60대 여성으로 방역당국은 백신과 혈전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혈전이 발견된 20대 남성의 기저질환 여부와 혈전증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준 이상반응조사지원 팀장입니다. 기저질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젊은 연령이라는 것을 같이 감안해가지고 아마 조사가 진행된 걸로. 방역당국은 백신과 혈전증의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가 아직 없는 만큼 백신 접종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만 65세 이상의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접종이 본격화되면 사망 신고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보고되는 사례에 대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보건교사와 특수학교 교사,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이 백신을 우선 맞을 수 있도록 하고 고3 수험생과 담임교사들도 수능시험 전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고3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수능 또 수능 이전에 그 대학 전형 일정 등에 맞추어서 좀 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고3 담당 교사 등은 여름방학 중에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재수생들은 우선 접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오늘도 400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반까지 포함해보면 지난주 한때 300명대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사흘 연속으로 400명대로 올라서는 것이어서 3차 대유행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최근에는 가족, 지인 모임과 직장, 목욕탕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특히 강원도 속초에서는 채소원과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해 속초시가 일주일 동안 시민들을 전수검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들의 방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으로 양국은 시급한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 장관들은 가장 먼저 한미 동맹과 함께 북핵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입니다. 북핵 문제는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즉 대북 제재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회견에서 북한 정권이 인민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중국에 대해서도 약속을 일관되게 어긴다며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따로 명시되지 않아 김여정 부부장, 최선희 제1부상의 이딴 담화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선 일단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중국 견제 문제로 한국 입장에서 난감한 주제인 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절제된 말 속에서 표현 하나하나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는 게 바로 외교일 텐데요. 어제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해 온도차가 감지됐습니다.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한 마련에는 보다 시간이 필요할 거란 전망입니다. 이어서 홍재표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와 그제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을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억압적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외교 국방장관 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선 또 다른 난감한 문제인 중국 포위 전략 참여도 완곡한 어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물론 공동성명 문구와 달리 한미 양측의 북한과 중국 정책은 여전히 온도차가 큰 게 사실입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입니다. 공동성명에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향후에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어떤 정책에 얼마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숙제로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미가 북핵 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확인하고 완전한 대북 공조를 강조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성명에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공민을 불법 자금 세탁 관여 혐의로 미국에 넘겼다면서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미국에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미국에 인도한 인물은 문철명으로 미국 연방수사국은 문 씨가 대북 제재를 위반해 유령 회사를 통해서 돈 세탁을 했다면서 말레이시아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었습니다. 미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서 주로 아시아계가 희생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범행 동기를 둘러싸고 인종 증오 범죄냐 아니냐는 부분 때문입니다. 당초 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성중독자의 단순 범죄 쪽에 무게를 뒀었는데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자 증오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권민철 특파원입니다. 21세 백인 남성이 저지른 이번 사건에 대해 현지 경찰은 성중독자의 성매매업소 보복 사건으로 몰아가는 듯 했습니다. 실제 범인이 지난해까지 2년간 성중독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 불신이 쏟아졌습니다. 경찰 대변인이 지난해 올린 인종차별적 SNS 글 때문입니다. 중국 조롱 문구와 함께 코로나는 중국서 수입된 바이러스라고 적힌 티셔츠 사진을 올리고 떨어지기 전에 빨리들 살아 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이번 사건 수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될지 의심된다는 비판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오늘 형량이 훨씬 무거운 증오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살인 사건에서 쉽게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어제부터 아시안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촛불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아시안 목숨도 소중하다는 구호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하원에서도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 희생자 추모를 위해 연방정부 건물의 조기 개양을 지시했습니다. 내일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사건 발생지인 애틀란타를 방문해 아시안계 민심 보듬기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결국 아름다운 단일화는 물 건너갔습니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후보 등록 전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투표용지에는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이름이 모두 인쇄되는데요.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사실상 3자 구도로 선거운동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양보 없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박영선 후보까지 사실상 3자 구도로 선거운동이 전개됩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야권의 회의적인 시선은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양쪽은 날선 발언을 주고받아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부인을 언급하면서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도 여의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김 위원장도 안 후보에게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마지노선이 될 투표용지 인쇄 직전인 오는 29일 전까지 단일화가 성사될지도 미지수여서 선거 판세는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영선 후보와의 팽팽한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야권 단일화는 꼭 하겠다는 게 두 후보의 입장입니다. 오세훈 후보입니다.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투표용지에 이름 인쇄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단일화는 협상 연장전 국면에서 야권이 3자 대결에 대한 유혹을 걷어낼 수 있을지도 선거 지형 변화의 관건입니다. CBS 뉴스 최인수입니다. 어제 가슴 아픈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인천과 전주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2명이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학교 주변을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는 부모의 마음으로 더욱더 천천히 운행해 주시죠. 금요일 김덕기 아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팔이 잡아? 미안해요. 갈게요. 11월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속도를 높여야 한다. 아니다. 안전성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BS 기자들의 쟁점 정리 먼저 들어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죠. 자, 먼저 접종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안전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면 최대한 속도를 빨리 높여야 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일단 두 개의 풍경을 일단 보시면 두 개의 대비되는 풍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930만 명인데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집단 면역인 70%에 이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벌써부터 실내는 3,000명, 실외는 5,000명 이상 허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감염 지표는 되게 안정적이고 보건장관이 직접 나와서 이제는 안정적인 시기가 왔다, 어려운 시기는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이고요. 근데 반대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혈전 논란이 있어가지고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주 초에 3천만 명이 외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봉쇄 정책이 나왔고 16일에는 하루 사망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또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고 그래서 이 접종을 조금 늦추면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현상을 보면 자영업자들이 계속 폐업하고 있고 또 이제는 취업자들까지 2월에 보면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제 정말 어려운 계층은 계속 더 어려워지고 이거를 계속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타개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생명과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이 안전성이 최소한 확보된 상황이라면 일단은 접종 속도를 최대한 빨리 높여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감염이 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위기에 처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확보가 먼저다라는 입장 한번 정리해 보죠. 네,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안전성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공익이 우선시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다수의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사안이 다른 게 무엇보다 생명권이잖아요. 생명권이라는 건 개인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권리 중에서도 가장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권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권을 위협하면서 강제로 이렇게 접종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자영업자들 영업 손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해가 되는데, 이제 영업 손실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돈이잖아요. 돈은 잃으면 보완할 수 있고, 지금 사실 정부에서 손실보상제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사후에 보강을 할 수 있지만, 생명은 한번 잃거나 뭐 한번 건강을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달린 문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근데 지금 백신이 보통 백신이 도입되기까지 10년이 걸린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정성을 충분히 테스트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한 건데, 이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1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도 처음에 각 국가와 계약을 맺을 때 면책 조항이라는 걸 요구했어요. 면책 조항은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도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테스트 대상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방역을 되게 잘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백신 도입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 도입을 막 서두를 때 우리나라 입장은 다른 나라를 좀 지켜보고 하자 그랬는데, 지금 사실 다른 나라들 지켜보는 상황 속에 혈전 논란이 계속 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빨리 집단 면역 형성하기 위해 맞아야 된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제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지금 상황 같아서는 마스크를 잘 쓰고 또 이제 주사를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겐 자유를 보장하고, 또 방역은 방역대로 잘 해서 투트랙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오히려 안전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설득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강은 참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선택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인 접종이 시작하는 4월부터는 아마 접종 그 속도가 더 빨라질 텐데,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서요, 여전히 백신의 안전성이 명확하게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상 반응 신고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도 각자의 입장에서 쟁점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시점에 어떤 입장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장규석 기자 그리고 조태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장규석 기자 뭐 백신 맞으실 거예요? 맞아야죠. 그러니까 백신 우리까지 언제 순서가 올지 알 수가 없어요. 빨리 안 올 것 같아요. 한 주 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